자, 오늘 수업할 내용은 물질의 세 가지 상태 변화, 그리고 상태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주위의 온도 변화까지를 이야기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제일 먼저 이해해야 되는 거. 물질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상태를 우리는 고체, 액체, 기체라 그러잖아요. 눈 왜 그래? 어떤 걸 고체라 그러고 어떤 걸 액체라 그러고 어떤 걸 기체라 그러는지부터 이야기를 해보자고. 일단 고체하면 딱 느껴지는 이미지는 뭐예요? 딱딱하다. 액체는 그치, 출렁거린다. 기체는 눈에 안 보인다. 물론 대부분 눈에 안 보입니다, 기체는. 자, 왜 이렇게 되는지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왜 고체는 딱딱하고 액체는 출렁거리고 기체는 눈에 안 보이는가? 고체 같은 경우는, 자, 우리 책에 봐봐, 왼쪽에. 일반적으로 입자 간격이 매우 좁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치가 좁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입자와 입자 사이의 인력이 매우 커요. 큰 만큼 지네들의 모양을 그대로, 그래서 형태라던가 부피가 그대로 유지되는 특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걸 최대한 높이려고 하다 보니까 입자 배열도 어떻다? 플러스 입자 간의 배열도 규칙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는 거죠. 이런 걸 우리는 결정이라고 해요. 액체는 입자의 간격이 입자와 입자 사이의 간격이 비교적 좁은 대신에 입자의 배열은 불규칙합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입자와 입자 사이의 인력이 고체보다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형태가, 변화가 가능해진단 말이에요. 하지만 간격이 비교적 좁았기 때문에 부피 변화는 상대적으로 적다는 거죠. 외부에서 눌린다고 더 눌러질 빈 공간은 없다는 거지. 하지만 입자가 다닥다닥 규칙적으로 꽉 붙어 있는 게 아니니까 담는 용기에 따라 모양이 바르고 모양이 달라지게 될 수 있고 흘러가는 그런 성질이 만들어진다는 거지. 그렇다면 기체는 입자 간격이
매우 넓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봐봐. 벽에 손가락을 찔러 넣는다고 이게 뚫려? 왜 안 들어가? 그러니까 입자와 입자가 조밀하게 배열돼 있고 그 결합이 단단하니까 내가 치는 힘이 그거를 깨트릴 만큼의 힘이 없으니까 안 들어가지는 거잖아. 이거보다 입자가 좀 덜 딱딱하게 붙어 있는 것들, 뭐 두부나 이런 것들을 손가락 쑥 찔러 넣으면 어떻게 돼? 찔러지지. 걔네는 입자가 규칙적이긴 한데, 규칙적으로 다닥다닥 붙어 있긴 한데, 그거보다는 힘이 이 칠판보다는 약하니까 들어가는 거잖아. 물은 어때? 훨씬 더 쉽죠. 왜? 입자가 능력이 더 약하니까. 근데 봐봐. 우리 수영장에 여기 가슴이나 배까지 물에 담그고 걸어 다닐 때 불편함하고, 공기 중에 걸어 다닐 때 불편함하고 어때? 물이 더 불편하죠. 왜? 그치. 좁은 만큼 많이 와서 부딪히니까 지나가기가 좀 더 불편한 거지. 매우 넓고 입자 배열도 너무 넓으니까 매우 불규칙하다고. 그래서 기체의 경우는 뭐라고 하냐면 입자 배열이 입자 간 인력이 없다고 칩니다. 사실상 없다고 쳐요. 그렇기 때문에 간격도 매우 넓고 배열도 불규칙하고 입자 간 인력도 없기 때문에 형태와 부피가 모두 변할 수 있죠. 특히 부피 변화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뭐? 보일 법칙, 샤를 법칙. 그리고 간격이 넓으니까 확산 같은 것도 어땠어? 훨씬 자유롭게 더 잘 퍼져나갔다. 그지? 오케이? 자, 요런 것들,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거기 그림이 있잖아요. 두 번째 페이지 위에 보면. 고체, 액체, 기체, 입자 배열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림까지 같이 묶어서 보면 좋고요. 자. 자. 그럼 물질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 상태를 결정하는 원인은 뭐랑 뭘까? 온도와 하나 더 있어요. 압력이 있습니다. 근데 주로 뭐다? 주로 온도에 의한 변화가 대부분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즉, 가열해줄 때의 상태 변화는 고체가 액체가 되고, 가열해줄 때의 상태 변화는 액체가 기체가 되고, 가열해줄 때의 상태 변화 중에 고체에서 기체로 바로 변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는 이 변화들을 각각 융해, 액체에서 기체로 가는 거를 기화, 고체에서 기체로 바로 가는 경우를 승화라고 합니다. 가열에 의한 상태 변화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고체에서 액체로, 액체에서 기체로 갈수록 어떻게 된다? 운동이 더 활발해지죠.
열을 받았으니까, 에너지를 받았으니까 운동이 더 활발하게 많이 움직이게 된다라는, 더 활기차게 진동이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고체는 자리를 못 움직이고 제자리 진동하고요. 액체는 부피 속에서 위치 교환이 가능해요. 기체는 아주 자율적이죠. 지 마음대로 날아다니잖아. 그래서 운동이 더 활발해진다는 특징이 있고, 요게 우리 지난 시간에 확산하면서, 증발하면서 배운 개념들과 연결이 되죠. 가열에 의한 상태 변화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씩 예 들어볼까요? 고체가 액체가 되는 예. 얼음이 물이 되는 거. 얼음을 가열하면 물이 되죠. 액체가 기체 되는 것. 물을 끓여서 수증기가 된다 말고. 그걸 안 했으면 이걸 얼음이 물이 된다. 물을 끓여서 줄어든다면 되지. 그것도 물만. 자, 그러면 고체에서 기체로 가는 거. 드라이 아이스 같은 거. 나프탈렌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승화라 그래요. 그러면 그 반대, 가열에 의한 변화 반대도 있겠죠. 냉각에 의한 변화. 냉각에 대한 변화는 기체가 액체가 되고요. 액체가 고체가 되고요. 혹은 기체에서 바로 고체로 가기도 합니다. 얘네들을 각각 뭐라 그러냐면, 기체가 액체가 되는 거 기화의 반대죠. 액화라고 합니다. 액체가 고체되는 거 융해의 반대잖아. 응고라 그래요. 그리고 기체에서 고체로 가는 거는 뭐라 그러느냐? 얘도 승화라 그래. 그러면 이승화 구별하기가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승화의 경우는 어디서 어디로 변하는지를 이야기를 하는. 그리고 이 과정을 따지면 운동이 점점 둔해져요.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일반적으로 운동이 활발해지잖아. 운동이 활발해지면 거리가 증가하고요. 그렇게 되면 입자간 인력이 작아지는 쪽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일반적으로 거리가 멀어지니까 부피가 증가하긴 하는데 예외가 있어요. 요거는. 요거도 한번 봅시다. 액화의 예가 뭐였을까? 기체가 액체 되는 거. 이슬이 맺히는 거. 선생님, 우리 은결이 대표적인 액화기도 하잖아. 아니면, 석유가스 같은 거 냉각시켜서 액체로 만들어서 우리 배달해주고 하잖아. 도시가스나 석유가스. 액체가 고체되는 거는. 물이 온다, 또. 집에 부모님이나 할머니가 곰탕 같은 거 끓여놓으면 시간 지나면 어떻게 돼? 젤리처럼 굳죠. 녹았던 촛농도 굳잖아. 그러면 기체가 고체되는 예는 있을까요?
우리가 잘 모르는 과정인데 눈 올 때 됩니다. 사실 하늘에 떠 있는 구름 있잖아요. 이거 물방울이거든? 기체 아니에요, 구름은. 수증기는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는데 김 있잖아, 우리. 물 끓이면 하얗게 올라오는 거. 그거는 물방울이에요. 물방울이라서 우리 눈에 보이는 거야. 물을 끓여서 수증기가 나오고 수증기가 주전자 밖에서 식어서 김이 됐다가 김이 다시 증발해서 없어지는 거야. 근데 구름은 허옇게 보이지 않아서 물방울이에요. 눈이 오는 거나 비가 오는 거는 구름이 증발해서 수증기가 된 게 얼음 알갱이 눈의 씨앗의 옆에 들러붙어서 얼음으로 갑니다. 그렇게 해서 들러붙어서 얼음이 되고 그 얼음, 즉 눈이 내리다가 녹으면 비가 되는 거야. 요렇게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고요. 요런 과정에서 특히 우리는 이 승화하는 물질들은 따로 좀 외워두면 편해요. 드라이 아이스, 나프탈렌, 아이오딘, 성액. 그 다음 우리 인스턴트 커피, 스프, 이런 것들 전부 다 승화를 이용한 예시들입니다. 요거 필기하고 예시들 지금 보면 책에 얘들 쭉 적혀 있거든요. 읽어보고 이해 안 되는 거 나한테 일단 질문하세요. 자, 일단 요거 필기하고 저거 정리 한번 읽어봐봐. 자, 그럼 마무리로 이렇게 상태가 변할 때 변하는 것하고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결국 정리하자면 상태가 변할 때 그 물질의 종류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물질에 대한 입자의 개수가 변하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종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물질의 성질이 변하지 않게 되고요. 그 물질의 종류, 즉 입자의 종류와 입자의 개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질량 역시 변화하지 않습니다. 즉 상태가 변한다고 해도 그대로 양은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뭐가 바뀌느냐? 변화하는 것은 그 입자의 배열, 그게 딱딱하냐 흐르냐가 되겠죠. 그리고 입자의 간격, 그래서 입자 간 인력과 입자 운동이 바뀌어요. 특히 그래서 입자 사이의 간격 때문에 부피가 바뀌고 그 결과 밀도가 바뀌게 되고요. 입자의 배열로 우리가 이제 상태라던가 특히 단단하냐 흐르는 성질이 있느냐도 바뀌는 거고 입자 운동의 차이도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구별할 수 있게 돼요. 특히 고체와 액체 사이, 이때 주의할 게 일반적으로 부피는
기체보다 액체가 크고 액체보다 기체가 커요. 왜? 간격이 멀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딱 하나. 물의 부피는 액체, 고체, 기체입니다. 요거 되게 중요해요. 물은 얼때 육각형 벌집 모양 구조를 만들거든. 그 과정 때문에 얼면서 오히려 부피가 액체보다 늘어나요. 그 차이로 인해서 어떤 차이가 생기냐면 요거는 심하니까 요거는 심하라서 이 그래프까지는 몰라도 되는데 한번 봐두자고.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일반적으로 압력과 온도에서 각 물질의 상태가 어떤지를 그리는 걸 상평형 그림이라 그래요. 보통은 이런 식으로 해서 고액 기가 돼요. 그리고 여기에 만약에 여기가 1기압이면은 요 점이 뭐가 된다? 어느 점? 요 점이 끓는 점이 되겠지. 그리고 봐봐. 액체에서 압력을 올리면 뭐가 된다? 고체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죠? 예, 다른 물질들은 압력이 높아지면 고체로 가. 그런데 물은 오직 지구상에 있는 물만, 이 그래프 위에 아래 그래프가 어디가 다른지 잘 보세요. 여기가 고체, 여기가 액체, 여기가 기체가 돼요. 뭐가 달라 위아래 그래프에서? 액체랑 고체 사이 선의 기울기가 다르죠. 우리 이제 여기를 1기압이라고 한다면 여기가 어느 점, 여기가 끓는 점이 되잖아. 그리고 여기 봐봐. 물은 높은 산에 올라가면 압력이 낮아지잖아. 압력이 낮아지면 끓는 점은 내려가고 어느 점은 올라온단 말이야. 근데 얘는 압력이 낮아지면 끓는 점은 내려가고 어느 점도 내려가요. 이런 변화의 차이가 있다는 거지. 요것 때문에 뭐가? 우리는 산에서 밥을 하면 밥이 설익는다가 되는 거죠. 끓는 점이 낮아지니까. 알겠어요? 요 부분 정리하고 그 뒤에 보면 우리 풀었던 거 있죠. 개념 다지기. 그거까지 한번 풀어봐봐. 요거 필기 정리하고 개념 다지기 한번 풀어보세요. 자, 상태 변화와 에너지 출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그 다음 바닥 넘겨봐봐. 우리가 아까 상태 변화 이야기를 할 때는 가열한다, 냉각한다잖아. 그리고 여기서는 흡열 과정, 발열 과정이라는 이야기를 쓸 거예요. 열 흡수, 열 방출, 흡열 발열이라고.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은근히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 합니다. 안 헷갈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포인트가 뭐냐면 개라는 말과 주위라는 말이 있어요. 개, 영어로는 우리가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리고 주위, surround라고 하는 영역이 있고, 개와 주위를 합친 것을 우주라고 합니다.
이렇게 집합의 개념으로 볼 수 있어요. 자, 개라는 것은 내가 관심을 가지고 실험하고 관찰하는 영역을 우리는 개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 단원이면 실제로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물질, 거기가 개예요. 그러면 주위는 그 주변, 그 주변 환경이 주위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잘 봐봐. 아까 우리가 배운 가열한다와 냉각한다라는 개념 있잖아. 그거는 누가 주체이냐면 주변이 주체인 거야. 내 위치가 주변에 있는 거야. 내가 걔한테 열을 주는 거를 가열이라고 하잖아. 맞지? 주위에서 걔가 가진 열을 빼들어내는 것을 냉각이라고 하잖아요. 그지? 요게 맞죠? 그러면 봐봐. 그거를 걔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되는데? 걔의 입장에서 거꾸로 생각하면. 가열을 한다라는 건 걔의 입장에서는 열을 흡수한 거죠. 맞지? 냉각을 한다는 걸 걔의 입장에서 보면, 그치? 열을 방출한 것이 되잖아. 그래서 그 결과 다시 한 번 더 백으로 보는 겁니다. 걔가 열을 흡수하면 주위의 온도는 내려가죠. 걔가 열을 빼들어 왔으니까. 걔가 열을 방출하면 주위의 온도는 어떻게 된다? 이번에는 올라가겠죠. 요 부분이 이해가 돼요? 왔다 갔다 그러니까 메인이 어디냐고, 내가 어디에 있느냐야. 가열한다, 냉각한다는 건 내가 주위에서 바라본 거고, 열을 흡수한다, 열을 방출한다는 내가 걔의 입장에서 바라본 거고. 이해가 되지? 자, 그러면 잘 봐봐. 우리가 아까 가열에 의한 상태 변화들이 있었잖아요. 뭐가 있었죠? 융해, 기화, 맞지? 이런 가열에 의한 상태 변화는 열을 흡수하게 된다는 거죠. 그때 흡수하는 열을 각각 뭐라고 하냐면 융해열 흡수, 기화열 흡수, 승화열 흡수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된다? 이런 열 흡수가 일어나면 주위의 온도는 내려가겠죠. 하나씩 예를 찾아보자면, 우리가 음료수 마실 때 얼음 컵을 쓰잖아요. 음료수에 얼음을 넣어 먹으면 왜 음료수가 시원해진다? 아니죠. 얼음이 녹으면서, 이렇게 봐야지. 얼음이 녹으면서 음료수가 가진 열을 흡수했으니까 음료수가 시원해지는 거예요. 기화열 흡수는 한여름에 요즘같이 진짜 더운 날
너희들 방학하기 직전쯤에 학교에 보면 관리하시는 주사님 계시잖아요. 그 행정주사님. 근데 이제 행정실에 계시기보다는 학교 뒷 창고 내지는 어디 목공실 같은 데 있으면서 시설 관리해 주시는 분 있잖아. 되게 더운 날 뭐 하고 다니시는지 혹시 본 적 있어? 긴 고무호스에 수도꼭지 물 틀어가지고 학교 운동장에 물 뿌리고 다니시잖아. 왜 그렇게 뿌리고 다니셔? 뿌리고 나면 어떻게 돼? 그치, 물이 기화되죠. 증발되잖아. 그 과정에서 물이 증발되기 위해서 열을 흡수해야 되니까 학교가 어떻게 돼?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고기 승화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그치, 베땡킨 라빈스 30일에 아이스크림이나 아이스크림 케이크 같은 거 포장할 때 드라이 아이스를 넣어 놓으니까 드라이 아이스가 승화하기 위해서 뭐를 한다? 주변의 열을 빼들어 오는 거지. 그렇게 열을 빼들어 와서 지가 승화해 버리기 때문에 아이스크림은 녹을 수 있다 없다? 그치. 아이스크림도 녹으려면 열을 흡수해야 되는데 벌써 드라이 아이스가 다 먹고 도망가 버렸단 말이야, 기체로. 그러면은 그 드라이 아이스가 끝날 때까지 아이스크림은 녹을 수가 없죠. 그게 이제 승화열 흡수의 예시가 된다는 거지. 그럼 우리는 이 반대도 이야기할 수가 있죠. 아까 냉각에 의한 상태 변화도 있었잖아. 세 가지. 위에 거랑 딱 반대로 보면 되죠. 융해 대신에 기화 대신에 승화 대신에 대신에 여기서는 기체에서 고체로의 승화. 그럼 이 과정에서는 어떻게 된다? 열을 방출하겠죠. 그렇게 열을 방출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떻게 된다? 주위의 온도가 높아지게 된다는 거지. 어떤 예시가 있는데요? 자, 하나씩 봅시다. 응고열 방출로 따뜻해지는 거. 요즘은 좀 이게 유행이 아니긴 한데 재사용되는 손난로 있죠. 그 똑딱이 안에 똑딱하면 하얗게 굳으면서 뜨뜻하게 열이 나죠. 그 다음에 운동하다가 좀 다쳐본 사람은 압니다. 깁스 굳을 때 열 나죠. 맞지? 이런 게 이제 응고열 방출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냐면은 손가락 같은 데 손목이나 이런 데 안 좋아서 물리치료 받으러 가면 그 파라핀이라고 양초 만드는 재료 있거든? 거기에 이렇게 손을 담갔다 뺐다 시켜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파라핀이 장갑처럼 허옇게 들러붙어. 허옇게 파라핀이 들러붙으면서 굳어간단 말이야. 그리고 그 굳는 동안 손이 어떻다? 그 다음에 유명한 거 이누이트죠. 에스키모. 어떻게 집 대표? 바닷물 퍼와서 이글루에 부으면 바닷물이 이글루에 얼어붙죠? 물이 얼면서 어떻게 된다? 진짜 따뜻해지는 거 궁금하긴 한데 일단 따뜻해진답니다. 그럼 액화열 방출은? 난 이거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어요. 요즘 같은 계절 말고 봄이나 겨울쯤에 수업 마치고 집에 가서 가지는 최고의 딜레마 있죠. 샤워할 때 언제 옷을 벗어야 춥지 아니한가? 맞지? 정확한 답을 알려드릴게요. 샤워부스에 온수를 틀어놓고 옆에 있는 거울이 뿌옇게 변하면 따뜻합니다. 거울이 뿌옇게 변했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아니지. 수증기가 액화한 거잖아. 거울 표면에. 수증기가 거울 표면에서 액화하기 때문에 어떻게? 열을 방출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거울에서. 그럼 화장실 안이 따뜻해지는 거야. 천정에 막 이슬 맺히고 하면 따뜻해진다. 승화는 이거는 부산 사람들은 정말 모르는데
선생님은 군대 가서 이걸 느꼈습니다. 한겨울철에 막 영하 10도, 15도 이러다가 저녁쯤에 갑자기 날이 따뜻해져. 그러면 그 군대에 있는 병사들은 모두 다 외칩니다. 아, 띠발, 삐. 왠지 아냐? 따뜻해졌는데, 그렇지. 아, 띠발. 눈이 오기 위해서 승화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하늘에서. 그러면 갑자기 구름이 뜨뜻하게 느껴져. 위에서 열이 막 쏟아져. 그럼 밑에 있는 우리들은 알죠? 아름다운 쓰레기. 악마의 비듬가루. 심할 경우 악마의 똥가루. 한두 시간 안에 눈이 온다는 소리고, 그게 저녁쯤에 온다는 건 오늘 밤은 다 잤다는 소리입니다. 아, 진짜 쓸어야 돼.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눈 쓸어야 돼. 왜 눈 쓸어야 되는지 알아? 눈을 쓸지 않으면 그날 밥 메뉴가요. 밥, 무생채, 김치, 무조림, 묵국이 나와요. 네. 어차피 니도 이제 한 6년 뒤에 갈 거 아니야. 군대에 가면, 되게 작은 부대는 한 100명 단위로 모여 살고요. 큰 부대는 10,000명 단위로 모여 삽니다. 그러니까 100명에서 10,000명 사이로 모여 살아요. 응? 그러면 매주 뭐 할까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밥을 몇백 명치 내지는 몇천 명, 10,000명 단위로의 밥을 해야 되잖아. 보통 몇백 명에서 1,000명 단위까지 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식당에서. 그럼 매일매일 반찬이 들어와야 돼. 트럭으로 반찬 배달이 들어와야 돼. 겨울철이니까 쌀은 쌓아 놓을 수 있어요, 창고에. 근데 나머지 반찬은 매일매일 들어와야 되는데 딱 하나 안 들어와도 되는 게 있어요. 무예요. 그 연병장이라고 부르는 운동장 한쪽 귀퉁이에 며칠 동안 먹을 무를 날짜별로 찍어서 포대 단위로 커다란 쌀포대 있잖아. 거기에 무만 가득 넣어서 묶어가지고 땅에다가 파묻어놔요. 냉장고 대신에. 그래갖고 그거를 파서 꺼내서 그걸로 이제 무 관련 반찬들을 한단 말이야. 비타민도 있고 저장도 오래 가기 때문에 좋아요. 게다가 땅속에 묻어놓으면 시원하단 말이야. 자, 문제는 나머지 반찬은 들어와야 되죠. 고기는. 군대리아 해 먹으려면 빵도 들어와야 되고 패티도 들어와야 돼. 안 들어와요. 왜? 눈이 와서 도로가 막혔거든. 그럼 뭐 해야 돼? 먹고 살기 위해서 뭐 해야 돼? 쓸어야 돼요. 제일 슬픈 게 뭔지 아냐? 부대 문에서 도로까지 2km를 쓸고 나갔어. 돌아봤는데 다시 쌓여 있는 경우. 그래서 갑자기 날이 따뜻해지면 모두가 그러신다. 아, 띠발. 여기에 대한 예시들이 책에 나와 있거든요. 오른쪽 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쫙 한번 읽어보고 모르는 내용 일단 먼저 질문하세요. 그거 하고 나서 왼쪽 페이지로 넘어올게. 자, 문제는 이제 오늘 마지막 수업 내용은 뭐냐면 상태 변할 때 온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얼음을 천천히 가열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얼음이니까 온도가 영하부터 출발하겠죠?
여기가 0도씨. 조금 잘리네. 조금만 옆으로 돌려볼까? 여기에 100도씨. 그러면은 얼음을 천천히 가열하면 온도가 이제 쭉 올라가다가 0도에서 수평한 구간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다시 온도가 쭉 상승하다가 100도에서 수평한 구간이 나타나요. 100도에서. 그리고 물이 다 끓으면 온도가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이런 형태의 상태 변화의 그래프를 보게 되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요 꺾이는 위치들 있죠. 수평한 구간의 좌우. 수평한 구간의 좌우에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여기서 밑으로 선을 이렇게 쭉쭉 그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요 수평 구간에는 뭘 하느냐? 옆으로 화살표를 그려주세요. 아까 뭐를 가열했죠? 얼음을 가열했죠. 그럼 요 맨 앞에는 무슨 상태야? 고체겠지. 요 가운데는 액체일 거고요. 여기 넘어가면 기체가 되죠. 즉 어떤 특징이 있느냐? 잘 보세요. 첫 번째, 상태가 변하는 구간. 에서는 온도가 변화하지 없죠. 지금 우리가 가열 중인데 열을 가하고 있고 물질이 얼음의 입장에서는 열을 흡수하고 있는데 두 군데서 온도 변화가 나타나지 않잖아. 온도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흡수한 열 에너지를 모두 어디에 사용하고 있다? 그치. 상태 변화에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그 이야기 했잖아. 요거 생각해 보자고. (0도씨) 얼음과 (0도씨) 물. 어느 쪽이 더 에너지가 많아? 헷갈리죠? 그럼 누가 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어? 에너지가 많아야 활발해질 거 아니야. 물이 더 활발하잖아. 맞죠? 그럼 어떻게? 이렇게 잘랐을 때 여기서 여기로 갈 때 열, 에너지 흡수. 여기서 여기로 가면 에너지 방출. 똑같이 그럼 100도씨 물과 100도씨 수증기를 따져도 여기서 여기로 갈 때 뭐를 해야 되는 거다? 누가 더 활발해? 수증기가 더 활발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갈 때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고 그 운동 상태의 변화, 상태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가열해서 그 가열받고 있는 에너지를 모조리 흡수하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뭐가 가능하냐? 종이로 만든 컵이나 냄비로 물을 끓일 수가 있어요. 종이가 안 타요. 왜? 내가 종이를 가열하지만 종이는 그 안에 들어있는 물을 가열해야 되지. 그러면 계속 종이가 받은 열을 물이 계속 뺏어가니까 물이 다 끓어 없어질 때까지 종이는 탈 수 있다 없다? 그렇지. 종이가 타는 온도까지는 가지 못한다는 거야. 물이 있는 곳에만 열이 닿으면 돼. 이해가 되죠? 그럼 이 구간은 뭐다? 흡수한 열 에너지를 상태 변화에 사용하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요 온도를 무슨 점? 여기서는 녹는 점이라고 해야 되겠죠. 여기서는
끓는 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상태 변하는 구간은 온도가 변하지 않는다. 됐죠? 그럼 반대로 100도와 0도에 있어서 수증기를 다시 냉각한다. 100도 이상의 수증기를 냉각한다고 치면 100도에서 수평한 구간이 나오다가 어느 순간 온도가 내려가서 0도에서 다시 수평한 구간이 나오다가 내려가겠죠. 이쪽 그래프에서도 아까랑 똑같이 어떻게? 꺾이는 지점에서 밑으로 영역 표시를 하고 똑같이 화살표를 그려주는 거죠. 이번에는 어떻게? 여기가 기, 액, 고가 되겠죠. 이번에는 냉각시키는 중이잖아. 냉각시킬 때도 여전히 여기랑 여기 상태가 변하는 구간에서는 온도가 변하지 않죠. 여기서도 온도 변화가 없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된다? 왜 안 떨어질까요? 이 구간에서는 계속 냉각 중인데 상태가 변하면서 열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잖아요. 이 변화를 보면. 그리고 이 방출된 에너지가 온도를 계속 유지시켜 주는 거지. 대신 열을 내주니까. 그래서 온도가 내려가지 않고 우리는 이때 여기 온도를 뭐라 부른다? 어느 점이라고 해요. 특징은 뭐냐면 순물질일 경우 녹는 점과 어느 점의 온도는 같습니다. 순물질일 경우. 그리고 여기는 별달리 부르는 이름이 없긴 한데 여기도 끓는 점이랑 온도가 항상 같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보면 어떻게 요렇게 선 쫙쫙 표시하고 그리고 그러면 이 구간에는 사실 뭐랑 뭐가 존재하는 건데 고체와 액체가 같이 존재할 거고 여기는 그치 액체와 기체가 존재하겠죠. 여기도 기체와 액체가 존재할 거고 여기도 액체와 고체가 존재하겠죠. 이렇게 해서 상태가 변하는 동안 열 에너지가 출입하게 되고 그 과정으로 인해서 온도 변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수평한 구간이 나타나게 되고 그게 순물질일 경우 이렇게 서로 같은 온도로 존재한다. 그럼 우리가 순물질이 아닐 경우는 저게 저렇게 반듯하게 나타나지 않게 된다는 것도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오케이? 요거 마저 정리하고 그 뒤에 개념 다지기 풀어보세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요걸 확인할 수 있어. 봐봐. 끓는 점과 어느 점 사이의 영역이 액체죠. 끓는 점보다 온도가 높은 상태가 기체, 어느 점보다 낮은 상태가 고체인 거잖아. 그래서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게 나와요. 뭐 A, B, C, D. A는 어는 점이 0도, 끓는 점이 100도. B는 어는 점이 1750도, 끓는 점은 2830도. C는 어는 점이 마이너스 170도, 끓는 점이 마이너스 8도.
뭐 이런 물질이 있다 쳐요. D는 어느 점이 마이너스 10도, 끓는 점은 78도. 뭐 이런 물질들이 있다 쳐. 표가 이렇게 나올 거잖아. 시험 종종 자주 물어보는 문제가 뭐냐면 요런 표들을 주고 상온 25도에서 각각의 A, B, C, D는 어떤 상태냐를 묻는 문제가 나와요. 쉽고 정확하고 절대 실수하지 않게 푸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25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보면 돼. 여기 있죠? 여기 있죠? 맞지? 여기 있지? 여기 있잖아. 25도의 위치가. 얘가 고체, 얘가 액체, 얘가 기체예요. (25도의) 위치를 찾는 거야. B는 1750도가 넘어야 녹으니까 지금 고체잖아. 얘는 영하 8도에서 끓었어요, 이미. 그럼 기체잖아. 얘는 딱 그 중간이니까 액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푸는, 이거 상당히 자주 물어봅니다. 한 별표 5개짜리예요. 특히나 1학년 2학기에, 요 단어는 2학기에 학교에서 배울 걸 아마? 그럼 중간고사 시험법이란 소리예요. 보이샤르는 1학기 때 배웠죠. 요건 아직 안 배웠지, 상태 변화랑. 그럼 요건 중간고사 범위라는 소리야. 너희들 이번에 시험 칠 거. 어떻게 풀면 실수 안 하고 만점을 향해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개꿀팁. 알겠죠?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